하나, 둘, 셋. 뭐 이게 아닐까 뭐 생각을 하는데요. 선풍기 바람 때문에 그렇죠. 감사합니다. 생방 묘미. 네. 우리가 사는 일상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유롭게 생기는 게 우리 일상이고 너무 퍼펙트하면은 그건 이제 좀 꾸며지고 연출된 거니까 자연스럽게. 네, 문학수 기자님의 이 더 클래식 시리즈 완간을 축하하면서 저희 박수로 함께 멀리서 한번 후 불면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매우 쑥스럽네요. 네. 지금 현장에서는 약간 다소 쑥스러운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디어 더 클래식 시리즈가 완간이 됐습니다. 더 클래식 둘 이후에 1년 한 3개월 후에 이렇게 마지막 더 클래식 셋이 나오게 된 건데요. 독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기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지. 아, 책을 다 이렇게 탈고한 소감. 허탈하죠. 그 허탈해요. 굉장히 허탈합니다. 책을 이제 이번까지 해서 4권째 썼는데 처음에 이제 아다지오 소스테노토라는 책을 제가 처음에 2013년에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약간의 쓰고 나면은 아 이제 다 썼다라는 이런 어떤 시원함도 있어요. 이제 안 써도 되니까 글쓰기는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아 이제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구나, 이제 끝났구나라는 어떤 안도감, 시원함도 있는데 동시에 이제 허탈감이 이렇게 옵니다. 첫 책 때는 허탈감이 한 30쯤 왔어요. 30.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은 더 클래식은 시리즈잖아요. 시리즈여서 1권이 2014년에 나오고 2권이 2015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3권이 딱 이렇게 나왔는데 1권, 2권 나올 때는 이 시리즈니까 아직 완결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뭐 허탈증이 안 왔는데 3권은 딱 내니까 굉장히 세게 와요. 세게 오는데 이 어떤 정서라는 건 사실 몸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은 좀 이렇게 탈고를 완전히 하고 머릿말까지 넘겨놓고 나서 며칠은 이렇게 좀 뻗어 있던 좀 그랬어요. 지금 좀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회복되고 있는 중. 곧 좋아질 겁니다. 네. 허탈함 그리고 예. 이제 뭐 회복되는 단계라고 하셨어요. 그 1년여의 시간 뭐 시리즈 전체로 하면 정말 많은 3년 9개월? 네, 그렇죠. 그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차례차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 클래식 하나에 보면요, 이 책 더 클래식의 어떤 그 집필 의도가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또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더 클래식 이게 시리즈로 이렇게 만들게 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왜 쓰게 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저의 데뷔작 저는 이제 이 신문사에서 기자로 오래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납니다. 책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화부장을 끝내고 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늙은 기자가 되니까 좀 시간이 좀 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첫 책을 한 2년 정도 걸려서 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50이 넘어서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50이 넘어서. 그 전까지는 기사만 썼죠. 기사만 쓰고 여기저기 이제 의뢰받은 원고들 외부에서 이런 것만 쓰다가 50이 넘어서부터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출판사인 돌베개 출판사의 의뢰를 받고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평일날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주로 주말에 썼습니다. 주말에. 힘들죠. 제 친구들은 뭐 이렇게 골프도 치러 가고 등산도 가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다 작파하고 2년 동안 이제 써서 책을 하나 딱 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다지오 소스테노토라는 책을 냈더니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죠, 여러분?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제 처음에는 잘 인터넷에서 잘 검색이 안 됐는데 제가 책을 낸 다음부터는 검색이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책을 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강의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강의 좀 와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한국 사회가 참 허술하구나. 네,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정말 허술하구나. 나는 겨우 책 한 권을 이제 써서 냈는데 이제 겨우 책 한 권을 낸 사람한테 왜 이렇게 강의 의뢰가 오는 것일까? 그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인력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직 이렇게 멋져요. 턴이 굉장히 많이 하시. 완전히 바람돌이 같이.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너무 잘 세셔가지고. 나이가 먹으면은 저런 동작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하여간에 강의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현장에서 만나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강의를 들으려고 오는 분들은 저는 음악을 좀 듣고 계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음악을 좀 듣고 있으니까 내 강의를 들으러 오겠지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만나 보니까 정말 안 들어. 근데 왜 강의를 들으러 오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됐냐면은 음악을 듣고 싶다라는 욕구는 있어. 그런 욕망은 있는데 안 듣고 있구나. 혹은 못 듣고 있구나.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나도 음악을 좀 들어보고 싶어라는 욕구는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전화벨 소리가 이렇게 이게 우리의 삶이죠. 굉장히 많은데 정작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것도 사실은 이 음악을 듣고 싶다라는 욕구도 우리가 이거 파고 들어가면 내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가짜 욕망이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현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어떤 갈증은 갖고 있는데 음악을 잘 안 듣거나 못 듣는 분들이 이제 좀 음악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책 그게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안내자, 가이드 이런 우리도 저기 어디 해외 여행 가면 누가 이렇게 설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는 뭐 무슨 성당이고 그렇죠, 이런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이 좀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지금 내 강의를 들으러 오는 분들한테 내가 이 강의를 와서 얘기해주지 않더라도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책 집필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현장에서 내가 만난 독자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책이에요. 그게 더 클래식 이 시리즈로 지금 3권 나온 건데, 책의 내용은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음악이 뭐 밤하늘의 별처럼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음악에서부터 20세기 음악까지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음악들이 있어요. 많이 듣는 음악들. 대개 이제 클래식 입문 단계를 조금 지나서 한 몇 년 정도 들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즐겨 듣는 레퍼토리들. 그게 어떻게 보면 클래식 음악사에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레퍼토리들이죠.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한 101곡만 좀 추려보자. 101곡만 추려보자. 왜 101곡이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101. 그래, 101로 하자. 옛날에 무슨 책도 있었잖아요. 무슨 101가지 뭐 이런 것도 101가지 있었잖아요. 이야기. 네. 그리고 제 친구가 쓴 시에도 보면은 101라는 이 숫자가 들어가는 시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101라는 단어가 숫자가 이렇게 뿅 떠올랐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제 101곡을 쓰자라고 마음을 먹고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하다가 후회를 내가 얼마나 했는지 정말 몰라. 힘든 일이죠. 한 곡당 한 30매 정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5매 정도로 한 곡을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이게. 죽도 밥도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그래서 매수를 늘린 거예요. 매수를 늘려서 한 25매 정도는 그 악곡에 대해서 그 음악을 작곡한 음악가가 어떻게 해서 이 곡을 작곡하게 됐으며 당시 어떤 사회적 배경은 어땠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음악을 들을 때는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들어야 될 것이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쓰고 맨 마지막에는 그러면 어떤 음반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추천 음반 3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곡당 한 30매 정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쓰기 시작한 게 이제 3년 9개월을 쓴 거예요. 3년 9개월.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고, 제가 이제 전업 작가면은 모르겠는데,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경향신문에 지금 이제 직책이 부국장인데, 어쨌든 회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면서 남은 짜투리 시간에 이제 이걸 하려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고, 몸도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었고, 뭐 중간에 막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3년 6개월을
아둥바둥하면서 이렇게 탈고를 했습니다. 탈고를 해서 지금 이제 완간히 돼서 이게 책이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더 클래식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이가 실제로 빠지셨다고 합니다. 아, 이건 뭐 할 수 없어요. 정말 이- 극심한 이- 스트레스와 육체적 노동이기 때문에 이가 빠진다는 거는 이제 그 뭐 이렇게 저는 세 개가 빠졌는데 이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금니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위쪽에 있는 것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나 언론인인데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 뭐 이쪽 이빨도 보니까 거의 이 말년에 접어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할 수 없죠. 그거는 저는 또 이제 흡연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뭐 나가도 괜찮죠. 예.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피는 거를 거의 범죄로 보기 때문에 이거 좀 굉장히 불편해요. 예. 근데 저는 흡연을 하면서 또 원고를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슬슬 노화가 좀 올 나이가 이제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빠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이가 빠지는 거는 좀 뭐 아쉬운 일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그냥 대충 쓰지는 않았구나. 이런 자기 위안, 자기 위안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 내가 책을 3권을 쓰고 이가 3개 나갔으면은 할 만큼 했네. 이런 마음이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슨 일인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쉬운 일은 없다는 거. 쉬운 일은 없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해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음악 한 곡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여러분들 다 젊은 분들이 대부분 앉아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이가 빠져서 불편하고 고기를 씹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마음 한편으로 이렇게 위안이 되는 야 그래도 이가 빠졌네 내가 거저 먹진 않았네 이런 마음도 있어요. 돈 많이 들었어요. 요즘 최근에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셨겠죠. 이제 집필 의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시리즈의 더 클래식 하나와 더 클래식 둘과 달리 더 클래식 셋에 보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또 이렇게 그럴 추천하고 수밖에 계시더라고요. 없죠. 특별한 의도라도 있으셨다면? 의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서양 음악사라는 거는 바로크 시대는 이탈리아가 주도를 했고 그렇죠. 바로크 시대는 이탈리아 음악이 가장 서양 음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하부터 고전주의까지는 독일 오스트리아 음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말하자면 후기 낭만주의 시대로 오면서 이제 근대로 다가오면서 이제 다른 나라 음악가들의 활약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3권은 세기 말부터 세기 말이라는 건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를 시대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다채로운 음악가들이 나오죠. 그래서 가령 더 클래식 하나는 베토벤 음악이 15곡이 들어가요. 34곡 중에서 15곡이 베토벤 음악이에요. 절반 그렇죠. 가까이네요. 절반 가까이 돼요. 그만큼 이 베토벤이라는 음악가가 이 위대한 음악가가 서양 음악사 이 고전과 낭만 초기 이때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막강한 거죠. 그래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번에 세 번째 책은 이제 말러에서 시작을 하는데 구스타프 말러에서 시작을 하는데 말러와 동시대 음악가 프랑스에는 누가 있었어요? 드뷔시가 있었잖아요. 드뷔시가 있었고 그러니까 드뷔시에서부터 이 프랑스적인 음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전에 프랑스 음악은 독일 오스트리아 음악을 좀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베를리오즈 음악 들으면은 독일 오스트리아 음악을 지향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드뷔시는 완전히 다른 프랑스적 음악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게 드뷔시의 어떤 위대함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은 스페인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파야가 나오죠. 마누엘 드 파야가 나오고 또 뭐 영국의 후기 낭만주의 시대로 가면 영국에는 엘가 또 북유럽 쪽에도 시벨리우스라든가 이런 음악가들이 막 다채롭게 등장하는 시대가 바로 근대 이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3권에서는 훨씬 다양한 음악가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책 읽는 재미도 3권 쪽이 더 재미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이 말이에요. 음악이 사실은 여러분들 그 3권에 등장하는 음악들은 불과 지금으로부터 50년에서 100년 전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듣던 그런 음악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한국에서는 안 들었지만 서구에서 듣던 음악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으로도 지금의 우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의 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쭉 내려왔던 어떤 전통적인 사고방식들, 감각들, 그런 게 있죠. 분명히 있어요. 쭉 이렇게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서구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겹겹이 쌓이고, 이렇게 융화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인식 체계라든가, 감각적인 체계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양과 서양의 그 구분이라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지금 없어진 시대인데, 그래서 이 서구 음악이지만 이렇게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굉장히 멀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음악들이 3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3권의 그 마지막 곡으로 나오는 게 아디오스 노니노 피아졸라. 김연아가 그거를 왜 소치해서 썼겠어요? 자기 몸에 맞으니까. 그 젊은 김연아가 자기 몸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로드리고의 아랑페지 협주곡 모르는 사람들, 이 악장, 아다지오 악장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 음악들 등장하고, 그래서 3권이 아마 더 재밌을 거예요. 네. 저희 독자분들이랑 그 마지막 꼭지였던 그 아스토르 피아졸라 편을 같이 이렇게 낭독하면서 나눴었거든요. 흔히 이제 누에보 탱고라고 해서 새로운 탱고, 듣는 음악 이렇게 했는데, 전 잘 몰랐었는데 탱고라는 음악, 그리고 누에보 탱고라는 음악이 클래식 고전 음악에서 이제 변주되는 형태인지. 탱고, 이제 땅고라고 해야 되겠죠. 땅고, 누에보 땅고. 탱고는 이제 영어식 발음이고, 누에보 땅고라고 이렇게 우리도 자꾸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워낙에 이렇게 미국을 통해서 이게 모든 게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땅고는 대중음악이죠. 대중음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재밌는 게, 여러분들 제 책에 보면은 음반 소개할 때 옆에 레이블이 나오잖아요. 음반사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누에보 땅고 피아졸라의 음반은 워너 클래식스가 아니라 워너 뮤직이라고 레이블이 돼 있잖아요. 대중음악. 그렇죠. 그 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반사에서도 대중음악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아졸라라는 음악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클래시컬 뮤직이라는 커다란 범주 안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좀 이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이 책에 제목이 더 클래식인데 피아졸라가 들어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피아졸라도 아주 클래시컬한 뮤지션이에요. 거시윈이 이 재즈에서 출발해가지고, 거시윈의 출발점은 클래식에서 재즈로 온 사람이 아니고 재즈에서 출발해서 클래식으로 간 사람이잖아요. 거시윈은. 피아졸라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고라는 것은 원래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카라는 말하자면 유흥가 빈민가 보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파생되기 시작한 대중음악이죠. 춤음악인데,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피아졸라가 이 콘서트홀의 음악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거를 순화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음악을. 그러니까 왜 재즈를 되게 좋아하잖아, 우리 한디제이가. 삼바라는 음악이 있고 보사노바라는 음악이 있죠. 네, 그렇죠. 그죠? 이게 대중음악이죠. 그 다음에 이 보사노바와 삼바는 음악적인 차이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매뉴얼이 같은 음악이라고. 근데 왜 삼바는 강력하게 들리는데 굉장히 세게 들리죠. 네. 훨씬 토속성이 강하고 음향도 강하고. 근데 보사노바는 부드럽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삼바라는 음악을 좀 더 세계인이 좋아하게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만든 게 이 보사노바거든. 그러니까 이제 피아졸라가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한 거죠. 이 탱고라는 음악의 이디엄을 가지고 이 클래식이라는 장르하고 결합시킨 거죠. 결합시켰으니까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아스토로 피아졸라가 했으니까 그 사람이 위대한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악에는 경계가 없다.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목은 더 클래식이지만 그 우리가 이제 음악을 보는 시선은 좀 이렇게 와이드해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베토벤이라든가 뭐 바하라든가 이런 음악을 막 틀어주다가 저는 마지막 곡으로 이 강의할 때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나이는 한 3, 40대 되신 분들이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더 드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강의를 해서 이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배우려고 오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그건 이제 학습의 차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간을 즐기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러는 게 듣는 분들을 억압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음악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가슴을 열게 해줄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이 돼야지 오히려 음악이 어렵구나. 공부를 앞으로 열심히 해서 나도 음악을 들어봐야지. 이런 억압을 자꾸 이렇게 제공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마지막 곡으로 이렇게 쓱 봐가지고 대중음악을 틀어요. 왜? 속이 후련해지거든, 그러면은. 막 바하 뭐 이런 거 막 듣다가 마지막에 나나 무스쿠리에 무슨 하얀 손수건 같은 거 하나 탁 틀어주면 50 먹은 아줌마들 있잖아요. 눈물을 막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래요. 저는 그 양희은의 상록수도 가끔 마지막 곡으로 한번 확 틀어. 왜? 지금 2시간 동안 긴장했어, 이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확 풀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 대중음악도 가끔 이렇게 들려드리는데 저는 이제 이 대중음악에 오랫동안 심취했던 분들은 나이가 좀 들면은 자연스럽게 클래식으로 넘어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 그 얘기 우리 저번에 했잖아요. 좀 이렇게 몸에서 기운이 빠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은 이게 클래식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클래식이라는 장르 속에도 이 대중음악 못지않은 아주 쉬운 음악들이 참 많아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음악을 안 들은 상태에서 갖고 있는 관념이에요. 관념. 들어보면은 알아요. 이걸 왜 그렇게 그동안 어렵게 생각을 했지? 물론 5분짜리, 10분짜리 대중음악에 비해서는 이 곡의 제목도 다 그거 같고, 피아노 협주곡 몇 번 G장조 곡의 제목을 외우기가 일단 힘들어. 아니면은 서태지의 딱 이렇게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 클래식 그게 좀 어렵고 좀 낯설죠. 낯선데 한 2, 3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별거 아니거든. 구구단보다 쉽거든요, 그게.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서 심해지면은 음악 없이는 이제 막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되죠. 그 음악을 너무 많이 듣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렇게 저처럼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왜 일상적인 아저씨들하고 조금 다른 데가 있죠. 음악에 약간 중독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출간 이후에 복잡한 그리고 허탈함도 느끼셨고 그게 회복하는 단계라고 하셨는데요. 평소에도 그렇고 항상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음악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에는 이제 돌베개에서 매주 토요일날 강의를 하는 것 때문에 그 강의 시간에 오시는 분들한테 들려줘야 되는 음악을 LP로 계속 듣는 거죠. 왜냐하면 LP가 튀면 안 되니까. 오늘도 들었어요. 오늘은 뭘 들었냐면은 잊어버렸어. 오늘 슈베르트의 즉흥곡. 즉흥곡, 슈베르트의 즉흥곡. 아흥의 순간. 주로 슈베르트 음악을 오늘 많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소나타들 몇 개 들었고. 그 다음에 브람스의 교향곡을 오늘 좀 들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도 이제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내일 돌베개에서 또 출판사 1층에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 강의 때 오신 분들한테 들려줄 음악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이렇게 자꾸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아하, 저 음악을 틀어주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한테 이렇게 감이 딱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적어요. 그 제목만 이렇게 딱 적어요. 음악 적고 내가 할 얘기에 그 뭐 화두라고 해야 될까요? 가령 뭐 슈베르트 뭐 이렇게 적으면서 거기다 단어 하나를 이렇게 써놔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이 곡을 왜 수첩에다 왜 써놨지 잊어버리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방랑 이렇게 딱 써놔요. 예, 그러니까 제목을 딱 써놓고 그 제목 그 두 글자를 가지고 이제 내일 출판사 1층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예. 가령 뭐 브람스 같으면은 브람스 뭐 이렇게 해놓고서 브람스 뭐 곡 제목 써놓고 밑에다가 단어 하나 써놔요. 함부르크 이렇게 써놔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왜 써놨는지 모르잖아요. 지역 이름 아니까. 나는 아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맥락 속에서 그걸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가령 방랑이라는 키워드하고 함부르크라는 키워드로 내일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의를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뭐 PPT? PPT? 네, 뭐 네, 뒤에 네. 뭐 이렇게 보여주고 뭐 띄우는 이렇게 거요? 막 이러고 저는 그런 그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음악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그때 제가 어떤 그 이 코드 하나를 갖고서 주제라 그러죠. 주제. 그 음악가들이 작곡할 때 쓰는 주제 네. 선율. 그거 하나를 딱 갖고서 그냥 그 이렇게 편하게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는 거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한 얘기 또 할 때도 있어요. 할 수 없지 뭐. 강의를 또 준비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또 많은 음악을 또 선곡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항상 저희가 오늘 세 번째인데요. 만남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음악을 직접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음책방에도 있고요. 모시면서 보셨겠지만 이 더클래식 책을 보면요. 각각의 꼭지마다 그 음악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책의 저는 묘미라고도 생각하는데요. 기자님께서 직접 3개의 음반을 추천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프렐류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오늘 오신 분들에게 이런 것들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선정 기준이 있었을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악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음반도 참 많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음반은 더 많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어떤 곡들을 선정했느냐라는 그 기준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클래식 음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이 아주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독특한 음반보다는 보편적인 명연주들을 중심으로 셀렉팅을 했어요. 예, 그게 제가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사시는 분들이 들어야 할 음반들이기 때문에 그거 제가 뭐 자의적으로 막 이렇게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자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 해외에서 나온 뭐 음악 잡지라든가 뭐 일본의 레코드 포럼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영국에서 나오는 뭐 그라모폰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동안 좀 검증이 되는 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주변에 후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쪽 계통에서 일하는 후배들이 많아요. 음반사에서 일하는 후배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평론 활동을 하는 후배들도 있고 그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쭉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면서 좋은 음반을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골라낸 음반들은 안전빵 음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빵 이런 말씀 안 되는데 다 이해하셨습니다. 아주 이렇게 검증된 음반들 중심으로 이렇게 오타쿠들이 이렇게 막 남이 안 듣는 거 막 찾아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말고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은 아이 잘 샀다 이럴 수 있는 음반들을 고르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책을 읽고서 음반 매장에 음반을 주문하려고 그러면은 품절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 더 클래식 하나가 11,000부쯤 나갔어요, 여러분. 11,000부? 요즘은 그게 많이 나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한 그런 건가? 아이씨, 돈이 안 돼. 나는 이빨 3개 빠졌는데. 그러니까 그 책을 사신 분들 중에 한 10% 정도는 음반을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벌써 1,000장이잖아요. 그러네요. 1,000장인데
이 음반 수입하는 음반 수입사들은 제가 이제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음반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수입 음반들이죠. 근데 음반 수입사들은 좀 영세해요. 영세해서 음반을 한번 주문할 때 1000장, 2000장 주문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주문해야 되잖아요. 뭐 50장, 잘 나가는 거 한 50장 갖고 와요. 갖고 오면은 가령 지금도 3권이 막 그 이렇게 말하자면 서점에서 팔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걸 이제 막 3권을 이렇게 읽다가 음반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 음반이 품절이 되는 거예요. 막 사니까 50장 있던 게 없어져. 그러면은 음반사에서 재주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주문이 들어갈 텐데 지금은 영국으로 주문하면 좋아요.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파운드가. 근데 그 재주문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다시 음반이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배를 타고 오거든. 그렇죠. 3개월쯤 걸려요. 네,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제 알라딘, 나는 우리나라 뭐 인터넷 매장 중에서는 알라딘이 좀 마음에 들던데. 네, 네, 관계자분. 네. 몇 군데 있잖아요.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 책은 이렇게 여러분 작은 서점. 이게 왜 우리가 이 작은 서점을 안 다니느냐? 전부 차를 타고 다녀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걸어 다니던 시절에는요, 작은 서점과 작은 음반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생활 패턴이 걷지 않는 생활 패턴으로 바뀌면서 그런 작은 가게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 무너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 하다가 알려갔죠. 네. 잊어버렸어. 저희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선정하실 때 어떤 그런 그래서 기준이 음반이 품절이 있었는지.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선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주 그 안전한 선정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1권의 머릿말에서 썼지만,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한참 놀 때 음반과 책은 꼭 돈 주고 사십시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 왜 그런지 그 이유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가 책 1권의 머릿말에서 썼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 책을 읽을 당신이 그 열심히 일해서 그 이 노동의 대가를 여러분 지갑 속에 그 노동의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귀한 돈이죠. 그래서 저는 그 지갑을 열어서 음반을 사라고 권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반을 선정할 때 굉장히 저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음반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귀한 돈을 쓰는 건데. 그래서 책에서 한 달에 2-3장 정도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그 음반을 사서 그 음반을 애지중지 아껴가면서 반복해서 들어라.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자기 돈으로 사서 그걸 아껴가면서 들어야 돼요. 이 물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성이라는 게. 이게 다운로드라는 방식은요, 그냥 인터넷 속에 저장만 해두는 방식은 이게 음악이라는 것과는 굉장히 사실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들을 때는 이 LP 음반으로 들었잖아요. LP 음반으로 이렇게 크잖아요, 그거는. 크고, 비닐을 딱 뜯잖아요. 그렇죠. 비닐을 딱 뜯어가지고 속에서 이렇게 꺼내서 냄새도 한번 훅 그 뿌듯함, 그 물속에서 오는 뿌듯함이거든요. 그 속에 음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음악이 1시간짜리 음악이. 예. 이런 어떤 맛을 자꾸 여러분들도 느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음반을 사놓고 음반을 사서 자기의 이렇게 책꽂이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으면서 하나씩 그거를 그 음반으로 산 거를 그 파일 변환을 해서 외장에 저장해 놓는 건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 편리하게 듣는 거는 괜찮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음악을 들으려면 돈을 주고 사라. 한 장에 10,000원쯤 하잖아요. 10,000원. 커피 한 잔에 얼마예요? 오늘 저기 가서 커피 마시는데 5,000원 냈던 것 같아요. 5,000원. 커피 2잔 값. 음악은 너무 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너무 싸. 우리가 커피 2잔 값에 1시간짜리 음악을 살 수 있다는 건요, 제가 볼 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 커피 2잔 안 마시면 되잖아. 버텨. 마시지 말고. 네. 그 DP를 하는 과정 내에서 저희가 더클래식 2에서 더클래식 3로 넘어가는 시간, 1년 3개월의 시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좀 어떤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독자분들에게, 특정 다수분에게 전하는 그런 시간일 텐데, 분명히 또 즐거웠던 시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쓰면서? 네, 혹시 즐거웠던 일이 있었다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집필하면서 즐거웠던 거 전혀 없어요. 네.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 예, 네. 없습니다. 네. 글쓰기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다면
막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나한테 유산을 100억을 남겨주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거.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저 그 농담으로 하신 얘기고요. 예.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힘을 쏟아서 만든 책입니다. 더 클래식 시리즈 왕관 나왔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